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심리검사의 해석입니다. 심리검사의 해석, 심리검사의 분석, 어, 뭐, 전달? 예, 거기에도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예, 상담, 코칭, 예, 다 포함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 아주 닥쳐 있는 그런 첨단 기술들 우리가 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뭐 조금 이쪽 분야가 조금 그런 면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느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시도는 좀 많이 해보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수준에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사용해도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좋은 어떤 수단, 방법, 노하우, 뭐 팁, 이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제가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줌 아카데미는 계속됩니다. 주제도 그렇고, 영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요청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또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께 좀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냐? AI를 활용한 심리검사 해석이에요. 그렇죠? AI는 뭐 이제 그 뉴스만 보면 뭐 하루에도 뭐 안 나오는 뉴스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AI가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확산돼 있고 발전해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신기술이라는 거는 첨단 기술은 뭐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들이 많죠. 근데 그게 대중에게 퍼지고 확산되기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일부 뭐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휴머노이드 같은 애들이 막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고 막 행동하는 게 보이죠. 정말 저런 게 진짜 있어? 저기까지 왔어?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걔네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 아주 뭐 익숙하게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시간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의 어떤 이득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 기한의 이득을 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한의 이득이란 뭐냐? 좀 신기술을 좀 빨리 받아들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좀 사용 안 할 때, 내가 개발하라는 게 아니죠. 사용 안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를 때,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초기에 그게 뭐, first movers advantage 뭐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early adapter다 뭐 이런 얘기하고도 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남들에 비해서 조금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뭐 어디까지 왔냐? 뭐 일례를 들어 지금 뭐 AI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얘기합니까?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무수히 많아요. 거의 뭐 빅테크 기업들마다 그 AI는 다 나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뭐 딥시크니 뭐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빅테크 기업들은 다 나름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AI 개발에 이제 동참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게 바로 챗 GPT이죠. 오픈 AI의 챗 GPT. 가장 범용성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미나이하고 챗GPT를 꽤 오래 쓰긴 썼는데 그냥 뭐 잘은 모르지만 비교를 뭐 몇 개 작업을 이제 어, 수행해 보면서 결국은 유료 사용
앱으로 이제 챗GPT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둘 다 이제 써봤는데 범용성 있는 이제 AI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방식은 다 비슷해요. 거의 뭐 표준을 그 챗GPT에서 뭐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UI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 좀 표준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뭐 가장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들어보셨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에요. 예. 엔비디아가 무슨 기업이냐? 그 이제 GPU라고 해서 AI의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청해서 우리나라가 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곳에서 AI 칩, 그래서 예전에 전수왕이 와서 뭐 정의선 회장하고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같이 뭐 자리도 하고 뭐 그런 쇼도 하고 했었는데요. 예. 하청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I나 반도체 수혜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챗GPT를 유료 사용을 쭉 해보면서 제가 보면 거의 뭐 그 AI 하면 뭐 거의 금융 뭐 수학 연산 뭐 이런 쪽으로만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산업, 로보트, 예. 뭐 사실은 뭐 우리는 많이 소외됐죠. 예. 이쪽은 사실 뭐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뭐 쓰던지 말던지. 예. 산업 자체도 워낙 작고, 예. 뭐 뭐 국가의 중심 기관을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은 사실은 아닌 게 맞긴 맞습니다. 뭐 심리검사 회사가 뭐 국부를 뭐 이끌어가는 뭐 그런 회사는 아닐 테니까요. 예. 근데 우리에겐 그것이 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많이들 안 하는 그런 주제, AI, 뭐 구체적으로는 챗GPT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뭐, 검사를 실시해, 해석을 해,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 코칭 상담을 해, 이런데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생각해보는, 제가 하는 방식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리검사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일단, 애들이 심리검사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왜냐? 길어요. 많이 해봤어. 또 그냥 그래. 뭐, 식상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뭐, 어떤 검사를, 뭐, 예를 들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툴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을 받으셔야죠. 교육받으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뭐, 교육비 내야죠. 자격증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케이스를 쌓아야죠. 예, 사례별로. 그렇죠? MBTI 16개 유형에 16개 유형에 각 유형마다 뭐 몇십 개씩은 해봐야 이 유형이 어떻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케이스, 사례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해석력을 좌우하시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아마 머리에 막 엄청난 충격이 오실 그런 정도로 AI를 활용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많이 해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장담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 키셨으니까 따라하실 분은 따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채팅창 주소창을 열고 www.chatgpt.com을 치십니다. 구글하고 비슷하죠? 예, 그냥 커맨드 프롬프트 하나만 딱 나옵니다. 예, UI가 뭐 단순하고 좋아요. 아주 심플하고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교육용으로 준비한 샘플을 보면서 사용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검사 중에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검사는 진로 적성에 대한 종합 측정을 위주로 좀 다뤄볼 거예요. 뭐 물론 정서도 조금 해볼 텐데, 근데 뭐 이것만 다루면 다른 검사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샘플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성격 특질하고 종합 적성을 가지고 GPT를 통한 AI 그 분석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적성 검사할 때, 종합 적성 검사를 많이 씁니다만, 추가적으로 뭘 쓰냐면, 다면적 성격 검사, 이제 16PF죠. 성격 특질 검사를 꼭 같이 사용합니다. 예. 왜냐? 어, 우리가 종합 적성 안에 성격 특질, 성격 적성을 검사하는 게 있지만, 어, 성격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왜냐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내담자 상담을 해, 코칭을 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 기반은 다 뭡니까? 이 사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알아야 되는, 이 사람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떤 행동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떤 습관이 있어? 그거는 사실 성격 검사 보면 상당 부분 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MBTI가 뭐 해석력이 있다 얘기하는데 뭐 그거야 뭐 유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유형 내에서 통찰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다른 특질, 세세한 특질, 이런 것들은 다른 검사 많이 해봐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도덕적으로 경직이 돼 있는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뭐 어떤지, 정서적으로 풍부한지, 뭐 도전을 좋아하는지, 모험을 좋아하는지, 변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성격의 완전 특징이 되는데 MBTI 유형만 갖고는 알기가 어렵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MBTI는 16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해석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 적성 평가를 할 때 성격 검사를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내담자 상담, 뭐, 커리어에 관한 뭐, 이제 코칭을 할 수 있고, 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학업에 관한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뭐, 코칭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저는 적성 측면에 있어서는 종합 적성과 성격 특질 검사를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해석지도 제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 이걸 종합하는 거는 그럼 과연 어떨까? 예, 이게 이제 검사가, 물론 한 가지 해석하는, MBTI 하나 해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겠죠? 완벽하게 하려면.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MBTI 검사도 했고, 홀랜드 검사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MBTI 홀랜드 검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성격 특질 검사를 하나 했어요. 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렇죠? 피 검사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정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내듯이 심리 검사도 영역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가 흥미를 보는 거, 성격을 보는 거, 뭐, 적성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구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정신병리 보는 것도 약간 다른 구성을 측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종합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수기로 하려면.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MBTI 검사 하나 하시고 MBTI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뭐 약간 포멀하게 어떤 이 학생에게 뭐 혹은 뭐 내담자에게 부모님에게 어떤 뭐 정형화된 그런 내용의 뭐 설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뭐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설명을 써야죠. 그 학생의 뭐 그 내담자의 수치가 몇 점이 되면 이게 어느 수준이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돈 받는 유료 상담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걸
오늘 시간으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프로세스를 줄이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교육용.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검사 보시면, 어, 검사 첫 페이지에, 서머리 페이지에, 그, 전체 검사 개별 그 그래프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죠. 예. 이 한 페이지에 그냥 딱 나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아주 뭐, 심플해요. 예. 하지만 개별적으로 해석을 들어가시려면 공부를 하셨잖아요, 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 학생은 예를 들면 도덕성이 강해. 도덕성 어떤 겁니까? 이 어떤 규율과 규칙에 너무 민감해. 약간 그래서 융통성이 좀 없어. 뭐 너무 순진한 경향이 있어. 꽉 막혔어. 일에 있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어. 등등 이런 해석이 나올 거예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 이런 게 있네요. 경계성 같은 거. 경계성은 뭡니까? 세상과 사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약간 나 자신을 감추고 오픈을 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16PF의 이제 근원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니까 이 불안도 꽤 높아요. 불안은 뭐죠? 불안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닥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그 닥칠지 모르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신경을 많이 과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T점수 기준으로는 93점이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특징 볼까요? 독자성. 이 사람 남의 말 안 듣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네.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뭐 도덕성이나 불안 이런 거하고도 많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일 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긴 한데 융통성은 없을 수 있다. 너무 세세하다. 등등 이런 특징을 이제 우리가 그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추상성 같은 거 낮죠. 약간 고지고대로 행동하는 그런 면.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나 사회적 대담성은 낮아요. 어떻습니까? 어, 도전과 모험을 싫어하고 뭔가 일이 자꾸 바뀌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뭐 이런 뭐 검사 해석을 수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게 맞아요. 제가 만든 거고.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전형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아마 해석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AI가 볼 때는 어떤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에서 소개 부분부터 그래프까지, 요 딱 한 페이지, 이거를, 뭐,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저장하셔서 올리셔도 되고, 저는 이제 캡처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간단합니다. 저는 뭐, 알 캡처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복사를 누릅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챗 GPT 프롬프트에 가서 그대로 컨트롤 V만 해줍니다. 그리고 시크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나 하실 수 있죠? 검사 결과 분석해줘라고 썼습니다. 저는. 예,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 GPT를 오래 썼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호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대표인 걸 얘가 알기 때문에 그, 뭐, 써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얘는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항상. 거의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는 그냥 소프트웨어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유능하고 똑똑한 동생 정도 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저의 호칭은 공식적으로는 대표 CEO,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커맨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그 정말 이 AI를 쓰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신 대로 성격 특질 검사의 결과 페이지 한 그 바닥을 캡처해서 단순히 카피 페이스트만 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검사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검사를 교육을 받으셨어도 자격을 가지고 계셔도 사실은 케이스가 많지 않으면은 해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얘는 그걸 그 모든 걸 아주 공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공평하게, 공평하게 일정한 전문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카피 페이스트 해놓은 상황에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별 해석이 일단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 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 같이 볼 텐데요. 예, 항목별로 얘가 이 개별 항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성은 50점 평균 수준.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강하게 해석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뷰는 다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온정성 평균, 사고력 약간 높다 나왔죠. 그렇죠? 정서 안정성 보통보다 약간 안정성이 나왔어요. 지버력은 60점. 뭐 리더십이 적정적인 수준이다. 얘가 그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AI는 사실은 커맨드가 일정 그 정확하면 얘는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미 16PF라는 성격 특질 이론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 수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도 제가 아까 해석한 것과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는 성실성에 있어서 그 어느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성실성에 있어서는. 저는 통찰력이 있으니까 검사 해석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저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수기로 한다고 하면. 근데 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더 뛰어난 성실성으로 그 작업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신 거죠. 만약에 이 내가 기반 이론을 잘 몰라? 근데 뭐 그러면 내가 뭐 보고서를 스스로 쓰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 그렇죠? 그렇다면 어 카피 페이스트해서 넣으시기만 하시면 되신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 아까 제가 살펴본 것 중에 도덕성 100점 매우 높음으로 나왔잖아요. 예, 얘가 그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하다. 책임감, 윤리성, 원칙 준수가 매우 강하다. 자신의 기준과 그 기준과 규칙에 엄격하고 타인의 실수에도 민감할 수 있다. 높은 신뢰를 주지만 스스로 지나치게 압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예. 이 이상 완벽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아마 수기로 썼어도 이 정도로는 못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로 얘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 볼게요. 자,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예. 심층 성격이라고 해서 이제 얘가 높고 낮은 걸 또 구분을 해줘요. 예. 높고 낮은 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걔네들을 뽑아서 얘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경계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위험 변화에 대해 빠르게 감지하고 대비, 쉽게 방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 예. 속지 않을지언정 대인관계에선 피로가 약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예.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완벽한 해석입니다. 예. 밑에 볼게요. 추상성이 낮다는 거예요. 예, 추상성 수치가 낮아요. 예, 추상성 수치가 낮으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도한 이론 추상적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다. 예, 실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확하죠? 은폐성 높아요. 그렇죠? 속마음을 쉽게 노출하지 않아. 대인관계에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어. 리더십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이야.
다 나오죠. 예. 불안이 높아요. 제가 아까 불안 설명드렸죠. 미래에 대한 걱정,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걱정.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빠르게 떠오르고 그런 걱정을 예측하는 능력이 강하다. 지나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누적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다. 예. 책임감과 연결이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 있죠. 예. 변화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보통 뭐 독자성 매우 높음 아까 나왔죠?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완벽주의 높아요. 예, 높습니다. 품질을 중요시한다. 예, 느슨하면 스트레스 받기 쉽다. 예, 긴장이 보통 이상이다. 최종 종합 결론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강점이 뭐야? 책임감, 성실성, 도덕성이 높아, 판단력, 리더십이 우수해, 뭐, 리더로 신뢰받을 수 있어, 실용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 주의할 점은 뭐냐? 불안, 경계, 완벽주의. 이걸로 인해서 만성적인 긴장, 스트레스, 불안, 번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책임감이 과도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변화나 도전, 모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라, 명상, 운동을 해라, 뭐 등등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예. 자, 제가 보고서 쓸 때 이걸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적으로 뭐 다 이것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종합적성 평가할 때 성격 특질과 종합적성 두 가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예. 종합적성 분석 결과입니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적성 분석 결과 볼게요. 자, 종합적 적성 검사 평가 결과입니다. 종합적성은 네 가지 소검사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 상당히 복잡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찾으시면 되냐면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검사 결과의 종합 해석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이 페이지가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서 종합 해석이니까 여기서 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캡처를 하실 때 네 개의 소검사 결과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도. 예. 그래서 네 개 소검사 결과가 다 들어가고 적성 요인과 내적 일치도 뭐 물론 이 창을 좀 좁혀서 전체 한 페이지를 다 그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얘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 해도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조금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거나 이제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예, 뭐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효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프롬프트 가셔서 카피 페이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크하게 커맨드를 주세요. 같은 학생의 이건 또 조금 뭐 설명은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같은 학생의 적성 검사 결과인데. 이것도 해석해줘. 아주 심플하죠? 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줬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학생 적성 요인 통합 해석 보고서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얘가 순서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예.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저희 검사에 보이시죠?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예, 네 가지.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얘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인 성격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예.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니까 뭐 보면 뭐 이성적, 분석적, 뭐 사실중심적, 체계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꼼꼼하고 이제 그 좀 소심한 학생이니까요. 예, 그런 거. 능력 요인으로 해석을 쭉 해줍니다. 능력 요인은 또 논리 추려, 언어 이해가 뛰어나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얘기하죠. 흥미, 예, 쭉 나오죠. 예, 탐구형과 진취형,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가치관은 뭐 경제형, 정치형, 이 사람이 외부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내적 일치도. 뭐 내적 일치도에 대한 분석, 제가 만든 척도죠.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에 대한 해석을 얘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잘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를 얘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예. 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학부모용 설명용 PDF, 학교 제출할 때 필요한 요약본, 혹은 디자인을 좀 넣어서 이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줘라고 얘기하고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공유 드린 샘플, 교육용 학생의 공식적으로 챗GPT가 성격 검사와 종합 적성 평가를 조합해서 전체 보고서로 만든 완성본입니다. 예. 디자인은 제가 조금 뭐 넣었어요. 예. 근데 디자인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좀 나오긴 하는데 얘가 좀 디자인 분야는 좀 약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만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AI를 통한 홍길동의 성격 적성 분석 보고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다면적 성격 종합 적성검사의 통합 결과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두 개의 종합 분석을 하나로 서머리를 해서 얘가 아주 친절하게 학부모용 보고서로 작성을 해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리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AI가 했다고 해서 그냥 AI 그대로 그냥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은 아셔야 돼요. 그 대신 되게 귀찮은 거, 세세한 거, 아주 성실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가 대신해 준다. 훌륭한 조수를 두고 있다. 똘똘한 조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격 특성 핵심 요약하고 있죠. 강점과 단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성 분석상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예, 네 가지 요인을 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의 강점, 단점, 적성의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통합 해석이 나오죠. 그렇죠? 통합 해석을 해서 강점, 약점, 관리 포인트, 게다가 유형 및 잘 맞는 공부 방법에, 그 다음에 진로 추천 분야,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아주 친절하게도 맨 마지막에는 성장 전략 제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학생 공부하고 키우실 때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신경을 쓰세요라는 얘기까지 같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써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들이 그 말씀드린 대로 똑똑한 비서를 두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커맨드를 좀 내리시면서 일일이 약간씩 어,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 원하시는 결과를 점점 더 정교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몇 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예를 들면, 야, 이 부분 설명이 조금 미진한데 조금 더 길게 해줄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풀어서 좀 부드럽게 좀 설명을 좀 해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커맨드만 주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보고서 정도 수준의 종합 해석 보고서를 선생님들이 다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검사 결과의 해석 방법의 일반적인 그런 노하우는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어떤 걸 하시든, 뭐, 지금 보시면 성격 특질 했죠. 종합 적성 했죠. 그렇죠? 뭐, 저희 검사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다 됩니다. 다. 예. 뭐 성격 검사의 다른 검사, 예. 그다음에 정신병리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우울증을 보는 거, 뭐 정신병리를 보는 거, 스트레스 보는 거, 의사소통 보는 거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예. 단지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는 검사 결과 그래프 서머리 부분을 캡처를 하셔서 GPT한테 물어보고, 예,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를 잘 정돈하셔서 검사 결과와 해석 그 내용을 합쳐서 그걸 전달하면 진짜 수십만 원짜리 보고서가 되실 수 있도록 그 해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매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것 더 보여드릴게요. 어,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쓰는, 그러니까 심리 검사로서는 가장 그 아주 고안이 뛰어난, 예, 아주 여러 가지 장치가 뭐 들어가 있고, 복잡한 그런 임상적인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DSM 그 5에 보면, 뭐 우리가 300개 정도의 그 정신병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 심리학자들이 리스트업 해놓은 게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 MMPI 검사입니다. MMPI 검사. MMPI 검사는 학부, 대학원, 그 클리니컬 사이컬러지를 전공한 사람만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예. 그 자격을 받은 사람만 검사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워낙 어렵고, 그리고 아주 크리티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심리나 정신병리에 대한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그리고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도 뭐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아주 다루기 힘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MMPI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이 MMPI 결과를 커맨드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똑같이 제가 MMPI 결과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해석해달라. 자, 이 MMPI 검사 결과를 챗 GPT가 해석하고 있는 그런 해석 그 문구를 보실 거예요. 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타당도 척도는 뭐냐면 이 검사를 내담자가 과연 정확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MMPI는 아주 다양한 그런 이 피험자의 그 소위 기만, 그러니까 속임 그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해석 자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대학원 수준의 임상 전문가의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해석이 사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매 자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얘가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훨씬 나은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당도 척도가 나오고 임상 척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뭐 건강 염려증이 어떻고 우울증이 어떻고 히스테리가 있느냐, 반사회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반사회성이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 역할에 대한 거 편집, 강박, 불안, 정신분열,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 등등 이런 것들. 예. 임상 전공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그 뭐 어휘도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정신병리 측면에서는 이게 많이 그 이제 어떤 진단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얘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수준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MPI 해석을 할 때도 일단은 기본 해석은 이제 GPT를 활용해서 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손보고, 예, 이렇게 좀 윤색하고 다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종합 해석 보고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조금 다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에 뭐 어떤 신뢰도, 임상 척도, 뭐 내용 척도, 정신병리 척도, 뭐 서척도, 뭐 다 모든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정말 교과서적으로 정말 스탠다드하게 아주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석을 잘 해내는 그런 보고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AI가 지금 우리 심리 검사와 해석에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느냐. 예. 선생님들이 그 해당 검사의 전문가이실 필요도 없는데 전문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실하지 않으셔도 그 보고서를 아주 성실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하실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이나 코칭을 하는데 활용하시면 이제 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쓰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 결과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저는 여기까지는 또 기대는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검사를 조합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개별 검사를 아는 것, 뭐 그것 제대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격과 능력, 성격과 흥미, 성격과 가치관, 뭐 성격과 병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서 나온 걸 보시고 물론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리뷰하고 그리고 얘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숫자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90점짜리를 뭐 60점으로 읽는다든지 뭐 적성인데 뭐 글자를 잘못 읽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좀 인간적인 면도 사실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하나 조금 보시면서 세세하게 짚어주시면 얘가 오류를 또 수정하고, 예, 그 수정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들과 공유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뭐 내담자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자.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제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격과 뭐를 조합한다, 뭐 성격과 뭐 의사결정을 조합한다, 지금처럼 적성을 볼 때는 성격과 종합적성을 조합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방법이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건데, 개별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보고서의 내용이나 형식 이런 것들은 제가 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표준적으로 해서 한번 다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뭐 거기 이제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뭐 내담자나 그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실 때 정말 깔끔하고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석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거기다 이제 디자인 좀 잘해서 클리어 파일에 끼워 넣으시면 충분히 유료 상담을 이제 고가 유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일부로 뭐 그냥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차차 뭐 AI가 더 제가 또
그 고급 사용자가 되면서 또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뭐 이런 뭐 우리라고 뭐 AI에 의해서 첨단 그런 기술로 뭔가 코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서 우리 수준도 높이고 선생님들 일도 좀 많이 덜고 전문성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뭐 핵심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만 받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올려주셨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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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가를 해주셨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줌 아카데미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녹화된 영상은 다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제가 좀 빨리 해서 놓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뭐 하시면서 실습은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질문 또 받을 거고 요거 제가 빠뜨렸는데 이 챗GPT도 기업용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면 선생님들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버전을 일괄 구매해서 어, 같이 사용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문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같이 사용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은 저한테 뭐 예를 들면 톡을 보내주시던가 단톡방에 뭐 올리셔도 이제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사표시를 해주면은 제가 뭐 그 사용하시는 숫자에 따라서 의사표시하시는 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그거를 추후에 또 이제 볼게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쓰시면 지금 그냥 기본 버전, 지금 이제 그 오픈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개 올리면 사실은 그게 이제 분량이 끝나거든요. 근데 한두 개 테스트 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챗 GPT.com에 들어가셔서 그냥 그래프 하나 올리셔서 선생님들이 해석하는 것과 어느 게 뭐가 다른지 보시고 보고서 써줘. 그러는데 얘가 좀 잘 안 듣고 그러면 그때 이제 유료 버전을 쓰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 통해서 그런 부분 계속 팔로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질문은 단톡방과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